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요, 뭡니까. 사주로 신수를 볼 때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사주로 신수를 볼 때 사주 원국을요, 온전히 파악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을 격국 용신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사주에 나타난 생극, 재화를 보고 조후관계 모든 것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합충 변화가 있습니다. 사주는 그냥 생극, 재화, 조후로서 보는 것은 쉬워요. 일정한 공식처럼 나타나는데 합충에 의해서 변화가 생겨버립니다.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이래서 사주를 40년 공부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합충 변화를 장악하지 못하면 맨날 헛방입니다. 헛발질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렵고 어려운 반면에 또 매력 있는 학문이죠. 자, 세 번째, 이것을 근거로 해서 희신가, 용신가, 기신가, 구신가, 한신을 정하고 병약 원리에서 병신과 약신을 보는 겁니다. 사실 이 병약 원리로 사주가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강한 사주가 병이라면 그것을 억제해주는 게 약이고요. 약이 용신이잖아요, 바로요. 약한 사주가 병이라면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약입니다. 추운 사주가 병이라면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이 약이고, 너무 더운 것이 또 병이라면 이것을 식혀주는 것도 약입니다. 너무 말랐으면 이것을 적셔주는 것이 약이고, 너무 습하면 이것을 또 말려주는 것이 약입니다. 양 세력이 싸우고 있으면 이것을 중간에 들어가서 말려주는, 소통시켜주는 그 오행이 약신입니다. 그 다음에 사주가 종격으로 한쪽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병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제거할 때 그게 약입니다. 이런 관계를 다 온전히 파악한 후에 드디어 대운에다 대비를 해보는 거죠. 대운 대비입니다. 대운은 10년간의 이 사주가 들어와 있는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대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도 1번과 2번과 3번을 그대로 검토해보는 순서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연후에 드디어 3번 세운에다가 대비를 하는 거죠. 세운은 뭡니까? 태세 세자죠. 이렇게 그냥 약자를 대충 쓰겠습니다. 운도 이렇게. 이것이 바로 신수입니다. 신수. 한 해 운을 보는 거 신수입니다. 신은 몸 신자에다가 숫자인데 내 몸에 올해 내 일신에 무슨 수가 있을까 보는 것이 이게 신수입니다. 그래서 세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대운과 원국이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데 세운이 가서 그 스위치를 탁 건드립니다. 건드려서 폭발시키기도 하고 불러일으켜서 동하기도 하고 그 요인인데 이게 조건이라면 이 세운은요 응사 그 해 바로 나타나는 응사입니다. 이것을 돌아가는 운을 보는 거죠. 누군가가 저에게 사주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오행관계학이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간관계학이다. 이렇게 또 돌려서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사회학으로 사주학을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근자의 말입니다. 근자의 이런 오행관계학을 무시하고 전혀 무시해버리고 일주만 가지고 신수를 보는 그 해 신축년에 대비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갑자일주라는 이런 사주가 있을 때 신축년에 대비를 한다면요. 여기서 정관이죠. 지지는 정제가 됩니다. 그러면 정관정제는 용어로서 표현으로서 좋은 글자죠. 진급도 하고 취직도 하고 돈도 생기고 장가도 들고 결혼도 하고 그렇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나 이 갑자일주가 해달이나 자달이나 축달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금이요? 이번엔 살로 바뀝니다. 살은 뭡니까? 직장에 성질은 고수하고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살은 뭡니까? 관제입니다. 관제, 법원 들락거려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도적입니다. 도적. 건강입니다. 이런 걸 해치게 되는 안 좋은 거란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보지 않고 갑자를 가지고 신축에 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갑자가 아니라 갑목 하나 가지고 또 대비시키고 있어요. 신축에요. 이렇게 해서 갑목일주는 뭐 이달 운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자, 이 갑목을 공부하는 건 좋아요. 갑목을 공부하는 건 단어를 외우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갑자를 공부하는 것은 수거를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팔자를 완전히 하는 것은 문장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장을 만들어서 표현을 해야지 왜 단어 수구를 가지고 지금 휘두를 대고 있냐 이거죠. 제 얘기는요. 제가 하는 바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요즘은 이제 갑목만 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쭉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이걸 보고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목이 신금을 보면 정관입니다. 정관. 여기는 축토를 보면 정제입니다. 축토든 뭐 기토든 미토든 다 정제로 봐버린다 이겁니다. 자, 을목이 이런 경우가 그렇다 이거죠. 자, 을목이 신금을 보면 편간입니다. 편간은 살이죠. 살인데 이것이 얼씬 충하니까 골치 아프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겠다. 편제를 봤으니까 큰 돈이다. 큰 돈은 날개를 달고 다니는데 들어올 때는 로또요, 나갈 때는 부도다. 자, 병화가 신금을 봤을 때는 정제니까 좋은 여자 만나고 돈도 생기나? 자, 상관이 들었으니까 그래도 재수 없다. 자, 정화가 신금을 봤으니까 편제니까 큰 돈이 들락날락하고 밑에는 식신이 있으니까 복록이 깔렸다. 무토가 신금을 보면 상관인데 짜증나고 관제수 걸리고 직장에서 구설이 있고 여기는 급제니까 누구와 다툴 일도 있어서 무토는 오래오래 되게 안 좋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기토가 신금을 보면 식신이니까 복록이 들었고 비견이니까 그 복록을 나눠 먹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경금이 신금을 보면 급제니까 급제는 돈 나가고 부부 풍파가 있고 정인이니까 그래도 시험은 합격하고 문서 계약은 좋겠다 귀하게 된다. 또 신금이 신금을 봤으니까 비견이니까 분재다 돈이 나눠주고 부부궁에 풍파가 오고 이게 편인이 있으니까 인수는 인수로 해야 돼 과한 인수니까 조금 스트레스 받는 해가 되겠다. 자, 임수가 신금을 보면 정인이니까 시험도 합격하고 문서운이 좋고 정관이니까 직장에 승급도 승진도 하고 좋겠다. 계수가 신금을 보면 이거 편인이니까 이거 재수 없고 편간이니까 다툴 일이 있고 몸도 안 좋고 힘들겠다. 이렇게 봐버리면 사주가 땡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사주 관계학을 안 보고 원국을 온전히 파악하지 않고 보게 되면은 정제, 편제, 상간, 식신, 급제, 비견, 정인, 편인, 정간, 편간 이런 글자가 다 그냥 소용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십성을 붙여놓고 통변이라는 거, 통변은 뭡니까? 오행으로 하는 겁니다. 다 통변을 다 마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제가 너무 좋잖아요. 좋은 용어입니다. 정제운에 돈 들어오나 그럽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사주를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고 어설프게 이제 알아가지고요. 나 오늘 일진이 정제인데 오늘 장사 잘 되겠어요? 잘 되겠지? 하고 아주 그냥 그 강요를 합니다. 좋은 답이 나오기를. 자, 그러면 급제니까 에이 오늘 장사 걸렸다 이럽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정제가 좋은 사주로 재운이 잡혀 있으면 이게 좋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운으로 잡혀 있으면 이게 바로 탐재 개인 돼가지고 부도나잖아. 부도남. 급제운이 안 좋다?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습니다. 좋은 사람한테는요 귀인입니다. 귀인. 형제 등령이네. 귀인으로 인해서 돈 벌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사주를 파악하지 않고 일주론이나 일주로 대비하든지 일간으로 그 한 해 신수에 대비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노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인한테도 피해가 가고 상대방한테도 피해가 가니까 이 점을 조금 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